자, 하시는 거 마무리하시고 다음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파일 하나 좀 바꿉시다. 제가 파일을 좀 잘못 열었네요. 자, 파일 탭에 또 다른 파일 하나 열게요. 파일 탭에 열기 큰 내용이고 셀스식 여기 빠진 게 하나 있군요. 자, 데이터 탭에 갈게요. 데이터 탭에 요거 하나만 쓰면 아까 Alt Enter 설명드렸는데 그 밑에 보시면 제 화면 잠깐 보실래요? 그러니까 001이 자 001이라고 입력을 하면 엑셀 입장에서 이제 저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 문제인데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001이라고 셀상에 나타내고 싶다고. 그런데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엑셀이 저걸 어떻게 해석해 버리냐면 숫자 형태로 입력이 되어 온 걸로 생각해서 정수값 앞에 0을 잘 안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숫자 1로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표현해 주고 싶다고요? 001로 표시해 주고 싶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합니다. 앞에 데이터 입력하시기 전에 콧다운표를 하나 붙입니다. 콧다운표. 다운표.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 있죠? 입력합니다. 뭐 그게 어떤 형태가 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이 기호, 데이터 앞에 이 기호가 딱 하나가 있으면 이 기호 뒤에 입력하는 내용은 고스란히 화면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엔터 치면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 1이 아니고요. 그냥 문자 1로 취급합니다. 문자 001로 취급합니다. 문자 001로.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되겠죠, 이제. 방금 표현하신 문자 001로 표현한다라는 거를 이 표기상으로는 여기 왼쪽 그 상단에 있는 작은 삼각형 박스 그걸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여기 표기가 되잖아요. 그건 일단 나중에 대가 되면 됐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건. 요건 수식을 좀 배우셔야 제가 다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록색 삼각형 이야기하는데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그러니까 셀을 선택을 했을 때 표기가 나타나는 이건 지금 제가 왜냐면 지금 수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더 추가를 못 해드립니다. 그냥 나중에 때가 되면 설명드릴 테니까 이런 사항들이 뭐 이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가 또 나올 겁니다. 이번 기회는 조금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콤마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셀 선택해서 수식 이미지로 봅니다. 보면 여기 앞에 콤마가 달려 있죠. 그러면 이건 콧다운표가 입력이 되어져 있구나. 그렇게 이제 일단 지금은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나중에 방금 말씀하신 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엑셀이 좀 익숙해지면 이제 이런 내용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건데 이런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셀스식 가겠습니다. 셀스식. 에서도 뭐 쭉 설명 다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여기 밑으로 내려오시면 메모라는 게 있거든요. 메모. 자, 여기 데이터가 있는 셀 선택하세요. 가나다. 자, 메모라는 거 말 그대로 뭐 이런 포스트잇을 붙인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셀상에 어떤 내용물들을 추가해서 입력을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뭐 결제 서류 같은 거 올릴 때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더 추가해서 뭐 작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거 붙인다는 개념이 액세스 메모입니다. 그래서 셀에 부연 설명을 하는 기능이다라고 해석하시고 그러려면 셀을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해당 셀에 대해서 메모 작업을 하겠다, 포스트잇 작업을 하겠다라는 개념. 이 기능은 어디 있냐고요? 검토 탭에 있습니다. 검토 탭. 메모에 새 메모. 자, 그러면 메모 박스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A 땡땡이라고 뭐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으나 커서 위에 뭔가 내용물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입력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나오는 입력이거든요. 뭐 사용자 이름이라 해서. 그래서 이 내용이 내가 메모상에 사용할 내용이라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이게 불필요하고 필요 없는 내용이라면 지우시면 되겠죠. 뭐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키, 커서 위치에 따라서 지우고, 뭐 필요한 내용을 본인이 뭐 알아서 메모 입력을 하는 거죠. 자, 메모상에서 빠져나오실 때는 임의의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온다. 문구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알아서 그냥 다다닥 치세요. 그냥 이렇게. 좀 보기 좋아 보이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임의의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왔어요. 자, 그러면 메모가 있다는 표시는 어떤 표시냐면 셀의 우측 상단에 빨간색 세기 모양이 보일 겁니다. 이게 메모가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셀 위에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메모의 내용이 나타났다가 치우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자, 그런데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항상 화면상에 나타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셀을, 메모가 있는 셀을 선택을 하시고 메모 표시 숨기기. 자, 표시, 메모 표시, 모두 표시도 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선택되어져 있는 메모에 대해서 메모 표시 클릭, 숨기기 단축 클릭, 클릭 해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올 겁니다. 뭐 어떤 기능인지. 클릭해 보시고. 그래서 선택한 메모에 대해 셀에 대해서 메모 항상 표시 이렇게 나타내시고. 자, 그러면 메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면 당연히 메모 편집. 선택한 메모 삽입이 아니고 이제 메모 있으니까 메모 편집. 그러면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잖아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커서가 이렇게 보이죠. 블럭이 이렇게 글자에 블럭이 잡히거나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이제 뭐냐면 텍스트 편집 상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런 커서가 있는 경우는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일반 문서 작업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우리 세일상이 작업을 할 때도 타이핑 칠 때, 글자를 타이핑 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자, 요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 놓여 있어 깜빡깜빡거리거나 아니면 블럭이 이렇게 잡혀져 있거나 하는 이 상태, 텍스트 편집 상태라고 했거든요. 자, 이 커서가 깜빡거린 상태에서 메모의 바깥쪽 테두리, 초록색 테두리 부분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러면 양방향 화살표 모양의 포인트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 포인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커서가 안 보이는 이 상태를 메모 선택이라고 합니다. 메모 선택. 그리고 빠져나가요. 자, 이미 셀을 선택하면 메모 선택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자, 다시 메모 위에 포인트를 올리시면 I자 모양이죠. 포인트 잘 보세요. I자 모양이죠. 클릭하면 커서가 넣어서 편집 상태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쪽으로 옮겨가면 양방향 화살표 포인트 상태죠. 이 포인트 상태에서 클릭하면 커서가 없어지고 메모가 선택이 되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메모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요 상태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바로 가기 메뉴 중에 메모 서식이라는 바로 가기 메뉴가 보일 겁니다. 메모 서식 클릭. 그러면 여기 자 메모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창 대화 상자 탭들이 여러 개 보이시죠? 자, 요렇게. 자, 확인만 하세요, 눈으로. 자, 이런 게 보이는지. 자, 취소. 근데 간혹 안 보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안 보이냐면 이 포인트의 역할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앞에 보세요. I자 모양의 포인트 상태일 때 글자 위에다 두시고 클릭. 그럼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모 서식 하면 글꼴 탭밖에 안 나옵니다. 자, 커서가 놓여져 있다는 텍스트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글꼴 작업만 하라고 나오겠죠. 근데 자, 다시 이제 메모, 자, 바깥쪽 초록색 테두리 부분 양방향 화살표 포인트 이 포인트 상태에 클릭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자, 지금은 메모 선택이니까 메모 전체니까 메모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메모 서식 가면 이렇게 내용물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그 중에 이제 글꼴 스타일 아까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글꼴 크기, 글꼴 뭐 색, 글자 색깔. 그다음에 맞춤에 가겠습니다. 여기도 필요한 것만 할게요. 뭐 다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맞춤.
자, 이 자동 크기라고 있는데, 자, 메모의 내용이 요만큼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실제 메모의 내용, 텍스트는 요만큼인데, 실제 메모의 사이즈는 크기가 이만큼이잖아요. 좀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딱 이 내용물에 딱 맞추고 싶다는 겁니다. 그 기능을 자동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의 내용에 맞춰서 메모의 사이즈를 조정하겠다. 이게 자동 크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색 및 선에 가겠습니다. 색 및 선. 자, 우리가 포스트잇이라는 녀석이 이런 색깔밖에 없어요. 아니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 계열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채우기 색깔, 메모의 채우기 색깔, 색 및 선에서 이 부분만. 그러면 뭐 노란색을 채우겠다. 아니면 뭐 파란색 계열을 쓰겠다. 아니면 빨간색 계열을 쓰겠다. 저는 초록색 계열 할게요. 밝은 녹색 계열 할게요. 메모를 쓰겠다. 그리고 확인. 자, 이게 자동 크기라는 건데, 자, 자동 크기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메모의 내용에 맞춰서 메모 사이즈가 조정이 일어난다. 자, 글자 모양, I자 모양일 때 클릭. 그리고 제가 엔터치 쓰고. 자, 지금 이게 프로그램성에 약간 이제 에러가 생겨서 내용이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제가 마음대로 그냥 입력을 할게요. 좀 길게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메모에서 빠져나올게요. 이메일 셀 클릭해서. 그러면 실제 입력한 내용이 이만큼. 그러면 메모 사이즈가 이렇게 알아서 조정이 일어난다. 이게 자동 크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 크기. 뭐 그런 정도까지 설명드렸고, 자 이제 표시 형식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시트에 이런 표시 형식. 여기에 원래 어디 있는 기능이냐고요? 여기 잠깐만 꼼꼼하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아까 셀에 서식을 꾸미는데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게 표시 형식인데, 표시 형식 아마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요 시트에 오기 전까지는 그나마 우리 뭐 한글이라든지 다른 데서 일반 뭐 리포트를 꾸미거나 이런 문서 꾸미면서 표 작업이나 이런 걸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뭐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고유한 엑셀 기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 다른 프로그램에서 너무 많이 쓰는 표 기능들이 해당되니까. 자,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표시 형식이 이제 근본적인 엑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시트? 자, 그러면 그게 아마 4개의 숫자 데이터가 보일 겁니다. 그 중에 3개 위에 있는 3개만 선택합니다. 자, 혹시 이 선택한 데이터에 뭔가 눈에 거슬리는 점은 없어요? 여러분들 눈에? 정답은 있는 건 아닙니다. 없어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야죠. 자, 뭐가 거슬리죠? 이게 일반 이제 뭐 결제를 올려야 될 서류라면. 오케이. 소수점 자릿수가 들쭉날쭉거리는 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지적사항이 되겠죠. 좀 맞춰서 오라고 하겠죠, 다시. 자, 그래서 이걸 자 맞추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선택한 데이터가 몇 개라고요? 아닙니다. 머릿속에 몇 개? 100만 개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100만 개의 숫자 데이터를 선택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3개만 선택한 겁니다. 항상 머릿속에 100만 개. 그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자, 그러면 어찌됐든 그 100, 자, 3개에 대한 숫자,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왜 100만 개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하지 마세요. 여기서 반올림을 해야 되니까, 여기 8이 돼야 되고, 소수점 회사에서 소수점 둘째까지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고 엔터 치니까, 이건 또 소수점은 안 나타나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소수점 나타내니까, 여기도 7 정도.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자, 실행 취소하겠습니다. 그럼 뭔가 좀 깔끔하게 자, 그럼 이런 작업을 내가 반올림도 해야 되고 소점도 지워야 되고 너무 귀찮다라는 거죠. 기준에 맞춰서 작업을 하기가. 몇 개? 3개 정도 하니까 할만하죠. 그 정도면. 근데 100만 개쯤 되면 이건 상황이 많이 틀리지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 하는 도중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걸 완벽하게 일치를 하려면 뭔가 색다른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효율성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3개의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그냥 저 따라와 주세요. 홈, 표시 형식에 소수점 자릿수가 눈에 거슬린다면서요. 그럼 소수점 자릿수를 조정하면 되겠죠. 여기가 이거 가지고 갑니다. 느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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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클릭 계속 하세요. 그리고 끝, 스톱. 아마 많이 하시다 보면 이렇게 샵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엑셀 작업하시다가 저는 샵 표시가 나타나는 경우들을 자주 만날 겁니다. 아마. 저게 어떤 의미냐면 열너비가 좁아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저런 표시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열너비를 넓혀주면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다른 생각은 근데 열너비를 넓히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어떡할 건데? 그때는 표현하는 데이터의 자릿수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자릿수 줄임. 본인이 저희들 회사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결과값은 반올림되어서 나타나는 값들입니다. 반올림은 아실 거고. 자, 그다음 이 데이터 100만 개나 되는 데이터가 보통 그다음 저기 정수 부분은 보통 어떻게 나타내죠? 우리가 일반인 문서상에 금액 같은 거 보시면 콤마 들어가는 거 보셨죠? 콤마. 이제 심표 스타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심표 스타일. 소점이 사라졌는데요. 아니요, 나타내면 되죠. 자, 만일에 이 데이터가 돈이라는 개념, 금액이었다. 단가였다. 그러면 이항 같은 값이면 각 나라의 화폐 단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기 회계 표시 형식이라 해서 여기 클릭. 잠깐만요. 이제 표시 형식 기능이 뭔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기능을 사용하는 건 저렇게 사용하는데 저게 무슨 개념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원래 이 원본에 있던 데이터, 원래 데이터는 어디에 있냐고요? 수식 이미지를 보셔야 돼요.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이미지. 그러면 원본은 1, 2, 3, 4, 5.6789였는데 화면상에 셀상에 나타나는 꼴이 저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자료를 이렇게 순수하게 이런 자료를 던져줬을 때 내가 화폐 단위 원화를 붙이고 천 단위 구분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소수점 자릿수도 조정을 많이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 100만 개나 되는 숫자 데이터를 어떻게 저렇게 다 할 거냐는 거죠. 처음부터 입력을 할 때 힘들 거 아니에요. 실제 사실은 원본 데이터를 입력을 잘 안 합니다. 원래는. 어디서 이미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보다는 보통 입력이 되어 있는 어찌됐든 입력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통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원래 이렇게 100만 개가 되는 이런 데이터를 내가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시 형식 기능이라는 게 생겨난 거죠. 자, 데이터의 표현 방법, 원본 데이터의 변형은 원본 데이터는 여기입니다. 변형 없습니다. 다만 화면상에 나타나는 것, 셀상에 나타나는 꼴이 바뀐 겁니다. 이 기능을 표시 형식이라고 합니다. 표시 형식. 자, 예를 들어서 0.1275라는 소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가 몇 개, 100만 개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백분율로 나타내라고. 그러면 저걸 0.12.75 처리하고 뒤에다가 퍼센트를 붙여야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야 된다고. 100만 개를 하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셀 선택하시고 데이터의 표현 방법을 백분율로 바꿔주세요. 클릭. 소점도 좀 필요한데요. 소점도 정리하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이제 힘들죠? 자, 앞에 한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앞에 보세요, 이제. 지금, 아니, 따라하지 마세요. 이건 곧 가르쳐 드릴 건데, 그냥 표시 형식 기능이 뭔지 개념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서울, 부산, 강주가 있는데, 저기에다가 뭐라고 붙이고 싶냐면, 데이터가 몇 개 있다고요? 100만 개입니다. 지점이 100만 개 있다고요. 저기다 뭘 붙이고 싶으면 지점이라고 붙이고 싶다고, 지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데이터가 3개라 그러면 데이터 입력 수정 F2 지점 아니면 더블 클릭 지점 아니면 셀 선택 표시 형식에 가서 지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3개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표현하는 결과물을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이 다른 거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생각의 폭이 너무 좁잖아요.
그런데 지점이 몇 개 있다고요? 한 1000개, 10,000개, 100만 개쯤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점에 붙이기 너무 귀찮고 불편하다는 겁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단축키 보고 계세요? 화면상에 컨트롤 Z. 자,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 100만 개 선택하는 게 문제이긴 한데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100만 개 선택하는 방법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자, 그냥 제 화면 보세요.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 끝. 아니, 가르쳐 드릴게요. 잠깐만 제가 한번 보세요. 표시 형식은 화면상에 나타나는 꼴이 바뀐다 그랬죠. 응? 꼴이 모습이 바뀌죠. 원래 원본은 서울이었죠. 수식 입력기로 보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표시형, 자, 여기 선택하세요. 자, 앞에 기능을 배웠으니까 기능을 없애는 방법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을 배웠고요. 표시 형식의 기능을 없애려고 합니다. 여기 목록 단추 눌러서 특정 서식 없음, 표시 형식 기능 없음. 그러면 원본 데이터로 다시 원본 데이터의 형태의 꼴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서울지점, 부산지점, 광주지점 설명드리기 전에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숫자 데이터 3개 선택하시고. 자, 그러면 표시 형식 기능이 일단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게 다냐? 물론 아니겠죠. 자, 일단 목록 단추 눌러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숫자, 표시 형식을 표시해달라. 그러니까 음수 부분이 빨간 색깔로 나타나네요. 가로가 쳐져서. 통화 형식을 표시해달라. 그러니까 합계 단위가 데이터 앞에 붙어 있네요. 그다음에 회계. 합계 단위가 여기 셀 앞쪽에 붙어 있네요. 뭐 어찌됐든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자 없애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다시 한 번 더 클릭해 봅시다. 없애는 거, 표시 형식 기능 없애는 거. 자,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용을 잘 듣고 이게 잘 되시고 그다음 나중에 실습할 시간도 드리든지 할 겁니다. 아니면 문제 푸실 때 혼자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 설명을 드릴 때는 항상 잘 따라오세요. 제가 안타까운 게 수업을 지금 15년 정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설명을 할 때 설명을 너무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놓쳐버리면 그 다음 뭔가 이렇게 기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개 놓치면 될 일을 두 개, 세 개씩 놓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그냥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그냥 버리고 따라오셔야 되는데 그것까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배웠는데. 사실 생각해 봅시다. 오늘 처음 배운 내용을 제가 틀렸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다라는 걸 가르쳐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처리할 수 있느냐? 할 경우도 있겠죠. 그냥 그러지 못할 경우가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기능은 버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체크해 두셨다가 따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답변해 드릴 테니까. 자, 어찌됐든 뭐 없애는 거 한번 더 하셨죠. 자, 그다음 그러면 여기 있는 기능들 외에 표시 형식 기능들 외에 또 다른 표시 형식 기능은 없느냐? 있겠죠, 뭐. 왜? 여기 아이콘이 달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셀스식 대화 상자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아까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본색을 좀 드러내야 되겠군요.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표시 형식 기능이 양이 많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표시 형식 탭에 일반이 아까 방금 하셨던 기능이 여기 있는 기능들이 없다. 숫자 범주, 숫자 범주. 뭐 다르게 해석하면 분류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선택한 데이터가 숫자 데이터잖아. 숫자에 대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겠다,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 개의 셀을 선택을 했을 때 셀 범위를 선택했을 때 밝게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이 기본 기준 셀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보기 영역에 이렇게 매치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확인을 하시고 이거 이렇게 요거 그다음에 첨단의 기본을 사용하겠다, 사용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 선택한 데이터에 숫자 데이터에 음수가 있다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아까 빨간색 가로 보이셨어요? 소점도 나타내고 싶은데요. 그럼 소점 자리 조정하면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원본 데이터의 표현 방법을 이렇게 나타내겠다. 확인하면 이렇게. 자, 이번에는 다시 범위 설정 그대로 유지하세요. 컨트롤 1. 오늘 애웁니다. 단축키.
자, 통화범주에 가겠습니다. 통화범주. 자, 그러면 아까 이걸 이제 돈의 개념이라고 했다면 화폐 단위로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폐 단위가 클릭하시면 저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화폐 단위가 있는데 그 말이 한글 시험이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쓰는 화폐 단위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 뭐 원화 표시도 보이시고 뭐 달러도 있고 뭐 US 달러도 있고 한데 일단 시험은 원화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표시를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한 개. 원화 표시를 한다면 소점 자릿수는 몇 개짜리까지 나타낼 것인지 판단. 뭐 알아서 적당히 얘기는. 그다음에 음수일 때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뭐 빨간색에 마이너스 표시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하기.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조금 구분하기 좀 쉬워지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고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1. 회계와 통화의 차이점은 일단 근본적으로 뭐가 뭐냐. 통화는 이렇게 음수 표현이 있다면 회계는 음수 표현 방법이 없다. 그다음 또 다른 내용은 들어 나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 나라에서 쓰는 화폐 단위들이 있는데 원화 표시를 하거나 원화 표시를 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판단. 그다음에 소점 자릿수 얼마까지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나가 보시면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통화는 화폐 단위가 이렇게 앞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화 표시가. 근데 이건 회계는 앞쪽이 데이터 앞쪽이 아니라 셀 앞쪽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가 데이터가 뭐였죠? 지금 제 마우스 포인트 가리키는 이 자리가 숫자 0이었죠. 회계 표시 형식은 숫자 0을 대시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뭐 회사에서 업무 중에 재무나 회계 쪽을 담당하고 계시다 그러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장부 쓰실 때 0으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대시로 나타낸다. 그다음에 밑에 이제 0.127로 선택할게요. 컨트롤 1 한 개, 물론 100만 머릿속은 100만 개 선택했다. 밑에 보시면 백분율 보이세요? 백분율 범주를 나타내겠다. 소수 자릿수 몇 개짜리까지인지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하기 하면 자 그러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이제 뭐 할 거면 방금 이제 서울 지점, 부산 지점, 광주 지점 작업을 할 건데요. 혹시 지점이라고 저렇게 붙이는 내용은 방금처럼 준비가 되어져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네? 지점이라는 내용은 방금처럼 이렇게 선택해 쓸 수 있을까요? 뭐 선택해 쓰지 못할까요? 자, 회사에서 지점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거면 회사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모든 회사가 다 규모가 커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점이라고 내가 저 내용을 붙일 수 있다는 건 아주 규모가 좀 큰 회사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회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런 게 미리 준비되어져 있을까요? 준비되어져 있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이 높겠죠. 왜? 준비되어져 있다, 엑셀상에 준비되어져 있다는 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러면 내 입맛에 맞게끔 표시 형식을 만들어 쓰겠다. 그걸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자, 그러면 이제 서울, 부산, 강주라는 데이터 선택하시고 자, 이 데이터의 종류는 서울, 부산, 강주라는 데이터의 종류는 문자 데이터. 네? 이제 인지하세요. 문자 데이터. 그리고 컨트롤 1. 서울지점, 부산지점, 강주지점 붙이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방금처럼 이런 보편적인 내용이 지점이라는 건 보편적인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직접 만들어 써야 되겠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뭡니까? 선택한 범위에 서울, 서울. 이게 이제 샘플입니다. 샘플. 네? 샘플. 그 다음에 기존의 자 형식 밑에 있는 사각형 제가 입력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을 일단 지우세요. 자, 여기는 이제 내 입맛에 맞는 걸 작업을 하려면 뭔가 이제 약속된 기호들이 좀 필요합니다. 약속된 기호, 그게 이제 코드라고 하는 건데, 자, 서울 지점, 부산 지점, 강주 지점에 서울, 부산, 강주라는 이 대화는 원본 자료잖아요. 원본 자료는 고스란히 그대로 표시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문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하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게 골뱅입니다. 자, 약속된 기호라는 건 이제 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뱅이. 이게 표시 형식에서 문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하세요. 라는 의미를 가진 코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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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된 내용이죠. 공통된 내용은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합니다.
누르시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본 데이터가 변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잠깐만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하고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종류를 물어볼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면 여기 수식 입력줄에 있는 요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 데이터를 보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 화면상에 보이는 데이터하고 수식 입력줄에 보이는 데이터하고 다를 경우가 있거든요. 같으면 그냥 그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를 경우가 생겨난다고요. 셀스식 중에 표시 형식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판단을 맞게 이제 여기에 수식 입력줄에 있는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종류 중에 날짜 데이터도 있잖아요. 자, 지울게요. 기존에 그 있던 데이터 좀 지우겠습니다. 아까 날짜는 연월일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대시를 넣어서 구분한다 그랬는데 자,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하거든요. 2022년 대시. 아까도 이렇게 입력을 했거든요. 자, 1-2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잠깐 대기. 2까지만 입력하고 잠깐 대기. 자, 엔터를 치면 이 녀석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01-02로 나옵니다. 자, 여기 있는 데이터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 같죠? 이건 날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내가 입력했던 내용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 보세요. 표시 형식 목록 단추 누르시면 이 형태를 간단한 날짜라고 합니다. 자릿수를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공으로 채워서 나타내는 이런 거를 간단한 날짜 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날짜의 기본 형식입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또 하나 더 있죠. 아, 날짜를 연, 일, 요일자가 나타나게끔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보이네요. 그럼 나는 날짜를 2022년 기본 날짜인 01-02라는 날짜를 나는 이렇게 표시하겠다. 네? 표현하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다시 원상 복구합시다. 간단한 날짜로 표현을 바꿔놓을게요. 간단한 날짜로.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거 외에 또 다른 게 없냐고요? 있겠죠, 뭐. 한번 차라리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뭐 단축키가 뭐라고요? 셀스식 대화 상자를 열어야 되겠죠. 컨트롤 1. 그러면 여기 자 이게 자 보세요. 엑셀은 엔트를 치면 데이터 종류를 구분한다면서요. 그럼 이 셀에 날짜 데이터가 있다는 걸 엑셀이 알고 있죠. 그게 이렇게 증빙이 되잖아요, 지금. 날짜 범위에 자동적으로 가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 형식에 보시면 여기 이제 간단한 날짜, 이게 자세한 날짜 형식이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아, 나는 기본 날짜를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하겠다. 쭉 보시면 어디선가 많이 보았던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여기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네요. 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용자 지정. 내가 직접 만들었어야죠. 그리고 입력란, 형식 입력란에 있던 기존에 있던 거 다 지우세요. 지우시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드가 나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싶으면. 연도를 관리하는 코드가 Y입니다. EA의 Y. 그 다음에 월을 관리하는 코드가 month의 M입니다. 일자를 관리하는 코드가 day의 D입니다. YMD라는 코드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자, Y 코드 두 개만 입력해 보실래요? 그러면 연도 두 자리만, 끝자리 두 자리만 이렇게 네 자리 중에 끝자리 두 자리만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보기 영역에. 그다음 이제 또 다른 규칙이 들어갑니다. 키보드 상에 있는 기호는 그냥 쓰세요. 스페이스, 공백 문자라고 그랬죠. 스페이스 한칸 띄우고 키보드 상에 있는 기호는 그대로 사용한다. 그다음에 Y 코드 4개. 그러면 연도 4자리가 표시가 됩니다. 자, 한칸 띄우고 자, M 코드 1개. 이건 뭐냐면 월을 한 자리 표시하라는 이야기. 그러면 1, 2, 3, 4, 5, 6, 7, 8, 9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10, 11, 12 이렇게 해버리고 한 자리 표시하라 그러면 0, 1, 2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1이 나와버리면 그게 11월 달인지 1월 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규칙.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원본을 다 표시한다. 비록 한 자리 표시하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10, 11, 12로 나온다. 자, 한 칸 띄우고 M 두 개. 이건 월을 두 자리 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 11, 12는 원래 두 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 자리 표시하는 데 지장이 없죠. 근데 문제는 1, 2, 3, 4, 5, 6, 7, 8, 9는 한 자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채워주냐고요? 0으로 채워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자, 그리고 지금 보기 영역에 나오는 이 결과물들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달력 생각하시면 돼요. 달력.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보셨던 달력, 형태. 자, M 세 개. 영문을 앞자리 세 자리만 나오는 달력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요거 나는 날짜를 저렇게 표현하겠다니까요. 그 다음 M 4개. 영문을 풀네임이 다 나오는 달력도 보신 적 있으시죠? 제뉴얼이. 자, 한 칸 띄우고 자, D 한 개. 일자를 한 자리 표시하세요. 원본의 자릿수가 크면 모두 다 표시합니다. D 두 개. 일자를 두 자리 표시하세요. 부족한 자리는 0으로 채워줍니다. 앞에 M 한 개와 M 두 개 같은 거예요. 자, 한 칸 띄우고. 자, 그러면 달력에 연월일이라는 정보 외에 또 어떤 정보가 있죠? 우리 달력에는. 네? 자, 제 얼굴 보시고. 달력에 연월일 정보 외에 어떤 정보가 남아 있습니까? 요일, T 세 개, 영문요일 앞자리 세 자리만 한 칸 띄우고 T 네 개, 영문요일 풀네임. 자, 한 칸 띄우고 A 세 개. 우리는 한글 쓰잖아요. 그래서 한글은 A 코드를 씁니다. A 세 개, 요일자가 없는 요일. 한 칸 띄우고 요일자가 있는 한글 요일은 A 네 개. 이렇게. 저게 이제 YMD라는 코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조합들이고요. 저기에다가 이제 필요한 뭐 내용물이 있으시면 뭐 쌍따옴표 묶어서 뭐 연, 월, 일,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쓴다라는. 이거는 좀 구체적인 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더 살펴봅시다. 네, 코드를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자, 확인. 시간 부분은 코드만 가르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C를 관리하는 코드, hour의 H, 분을 관리하는 코드, minute M, 초를 관리하는 코드, S의 S, 세컨드의 S,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게 또 이제 숫자 데이터가 있죠. 숫자 데이터. 자, 숫자, 여러 개의 숫자 데이터가 있는데, 자, 순차적으로 갈게요. 자, 일단 선택. 물론 한 개만 선택할 건데, 머릿속에는 몇 개? 100만 개를 선택했다고 가정하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컨트롤 1. 세일스직 대상자 표시하시고,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숫자 범주에서 했던 내용들인데, 이걸 만일에 코드로 만든다면, 자, 사용자 지정, 형식 입력란에 있던 내용을 치울게요. 코드로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숫자를 다루는 코드도 코드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어찌됐든 딱 두 가지만 설명드릴 거예요. 영하고 샵이라는 코드입니다. 네? 영하고 샵이라는 코드입니다. 자, 0 하나를 입력을 하시면 정수 부분만 표시합니다. 선택한 데이터의 정수 부분만 표시합니다. 그 다음 아까 천 단위 구분기로 했죠. 0,000 코드입니다. 코드. 그러면 정수 부분에 콤마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점을 찍으면 이 자리부터 소수점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왜? 숫자를 0코드가 숫자를 다루는 코드라고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심표는 천 단위 작업입니다. 점은 소수점 작업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요. 그러면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뭐 두 개짜리까지 나타내겠다. 자, 100만 개입니다. 100만 개 데이터, 숫자 데이터. 그리고 공통된 내용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쌍따옴표 묶는다 그랬죠. 그럼 이중따옴표 원. 여기 이제 기본 원칙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사항에 따라서 예외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기본 원칙을 배우고요. 확인. 자, 두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형식 입력란에 있는 내용 다 지우시고, 자,
샵이라는 코드도 숫자 다룰 때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수 부분만 일단 한계를 표시하면 정수 부분만 표시해 줍니다. 천 단위 구분교 표시하려면 샵 콤마 샵샵샵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을 찍으면 아, 이 자리부터 소점을 다루는 위치이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샵 한 개, 샵 두 개, 뭐라면 소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될 거고. 그다음에 쌍따옴표 묶어서 원. 자, 그다음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왜 0과 샵을 나눠서 쓰냐는 부분이죠. 그러면 0과 샵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싶어서 힘들게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이걸 특징을 알아야 이걸 코드를 제대로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 필기 시험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하신 것보다 좀 더 많이 나옵니다. 필기 시험에는. 자, 세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자,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0과 샵의 특징들. 자, 사용자 지정에 가겠습니다. 형식 입력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지우시고, 자, 0코드 한 개 입력하는데, 자, 원래 0코드 한 개는 무슨 의미냐면 1의 자리를 표시하세요라는 이야기인데, 아까 날짜 다룰 때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표시 형식의 기본 원리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고요? 원본의 자리수가 크면 다 보여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의 정수값이 자리수가 크니까 원본값을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0코드를 두 개를 조합하면 정확한 의미는 1의 자리, 10의 자리를 표시하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원본의 자리수가 크면 다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게 기본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섯 번째, 즉 1, 10, 100, 1000, 만의 자리까지 나타나요. 자, 지금 현재 만의 자리까지는 만의 자리까지 나타내는데 문제가 없죠. 원본이 만의 자리까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욕심이 아니라 사용자가 더 요구합니다. 원본 데이터에게 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원본의 자리수가 이번에 부족하죠. 원래 자기 녀석은 5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10자리 나타내는 요구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부족한 자리를 뭘로 채워준다고요? 0으로 채워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점. 자, 점점 소점이죠. 그럼 이것도 소점도 같은 원리입니다.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까지 나타냈어요. 근데 사용자가 5, 6, 7, 8, 9, 10번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라고 하면 원본의 자리수가 부족하죠. 0으로 채워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0코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통된 내용 원, 쌍따옴표 원. 이 공통된 내용도 자 화면 보실래요? 제 화면만 보세요. 이건 코드의 앞에 나타낼 수도 있고 가운데 나타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맨 앞에 나타낼 수도 있고 네? 필요에 따라 이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확인 이런 특징이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숫자, 자, 네 번째 숫자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샵 대상. 기존에 이런 식으로 샵이 대상 한번 해볼까요? 샵. 똑같은 원리입니다. 1의 자리를 표시하세요. 원본의 자리수가 크면 원본 자리수가 크면 원본을 다 표시합니다. 샵샵. 1의 자리, 10의 자리를 나타냈어요. 원본의 자리수가 크면 모두 다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 원리가 이해되셨으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사용자가 더 요구합니다. 아, 원본 너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자리에 값도 표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원본의 자리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원본의 빈자리를 0으로 표시해 주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점. 아, 소수점 자리를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죄송합니다. 넷째 자리. 원래 가지고 있는 자릿수를 다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사용자 여기서 더 요구합니다. 5, 6, 7, 8, 9, 10. 그런데 원본 빈자리에 대해서 0으로 표시해 주지 않죠. 상대적으로. 그럼 공통된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물이 있다면 뭐 이중따옴 빼먹어서 처리. 원. 이렇게. 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까지 일단 실기에서는 여기까지. 자, 숫자 0을 지금 현재 숫자 0입니다. 0 하나 선택하시고 컨트롤 1. 또 다른 특징 한번 알아보러 갈게요.
표시 형식 셀스식 대화 상자 열시고 컨트롤1 표시 형식 탭의 범주 사용자 지정에 형식 입력란에 기존에 있던 걸 일단 치우세요. 0코드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입력하는 건. 그리고 이중 다운표 1 그리고 그냥 나갈게요. 설명 없이 나갑니다. 확인. 자, 두 번째 숫자 0 선택합니다. 컨트롤 1 그리고 표시 형식 범주 사용자 지정 형식 입력란에 있던 거 치우시고 샵 코드 이중 다운표 1 확인.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해되세요? 0 코드는 숫자 0을 0으로 표시해 줍니다. 네? 근데 샵 코드는 숫자 0을 0으로 표시해 주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숫자에 대한 부분 내용이 제대로 이해되어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원본 숫자 데이터가 123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을 0,000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응? 자, 이게 1의 자리를 표시하라는 이야기죠. 맨 끝에 있는 게 3. 여기가 10의 자리를 표시하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 여기가 100의 자리를 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 그 다음 있다면 원본에게 1000의 자리 네 번째 자리도 표시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번째 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원본 빈자리를 뭘로? 0으로 채운다. 자, 그러면 숫자가 4개가 있잖아요. 그럼 콤마를 넣어야 됩니까? 넣지 말아야 됩니까? 이 콤마 있잖아요. 천단위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숫자가 4자리니까 콤마가 들어가겠죠.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맞아. 이게 그러면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신실적으로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쓰고 계세요? 정수값 앞에 0을 붙여서 사용하고 계시냐고요? 정수값 앞에 0을 쓰는 경우는 없죠. 그럼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 123에 대해서 샵, 샵으로 처리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1의 자리, 3, 10의 자리, 100의 자리. 자, 네 번째 자리 표시하는데 네 번째 자리 없으니까 0은 표시 안 해주겠죠. 그럼 이렇게 하겠죠. 그럼 자리수가 총 4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콤마는 들어가지 않겠네요. 근데 이 코드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자, 데이터를 우리가 한 개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100만 개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100만 개에서 0이라는 원본 값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샵으로 처리하면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응? 그 어떤 것도 표시되지 않는다. 이해되십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 두 코드를 그럼 이 이제 지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여기까지 하고 쉽게요. 어떻게 처리하냐면 두 코드를 혼용해서 씁니다. 숫자 데이터 선택하셨나요? 컨트롤 1. 컨트롤 1. 셀스식 대화 성능을 쓰시고 자, 사용자 지정에. 자, 그러면 정수값 앞쪽에 0이 나오면 안 되니까 샵 코드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1의 자리에는 숫자 0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0을 0으로 표시해 줘야 될까요? 그럼 이 자리에 0 코드를 씁니다. 두 개를 혼용했습니다. 그러면 한 방에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점을 찍고요. 그럼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소점 이하는 0 코드를 쓰는 게 좋을까요? 샵 코드를 쓰는 게 좋을까요? 소수점 아까 보셨다시피 소수점은 자릿수가 딱딱 맞아야 좋은 거잖아요. 그럼 비어 있으면 0으로 채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0 코드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셀스 시기를 참 이쁘게 꾸며야 돼요. 그래서 이중따옴표 1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건 좀 외워 두셔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조금 힘듭니다, 이 부분. 자, 저장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30분부터 진행할게요.